그래, 내가 지킨다. 새벽마다 뭘 하는 걸까? 결혼 3년 차 평범한 회사원 남편.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상함을 느낍니다. 새벽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남편. 화면을 재빠르게 전환하는 손놀림.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는 능력. 그리고 며칠 후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하고 장인어른을 무시하던 사람이 벌벌 떨며 용서를 빌고 처남은 2년 만에 대기업에 합격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남편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3개월 전.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차가운 저녁 공기는 깊어지는 계절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어깨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중소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저는 기획팀, 민수는 개발팀 대리였습니다. 연봉은 민수가 조금 더 많았고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지만 제가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먼저 설거지를 해주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조심스레 들려준 그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가족 없이 자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저희는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이며 우리의 하루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잔잔히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 앉은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빼곡하게 떠 있었고 복잡한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움직였고 엑셀 시트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코드 에디터 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 급히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에? 라고 묻자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월요일 회의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 대리가 새벽 2시에 엑셀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을 이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무리하지 말라고만 말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고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던 빠른 손놀림, 잠깐 흔들렸던 눈빛이 마음에 불편함처럼 남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저희는 엄마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차로 20분쯤 달려 도착한 빌라는 5층짜리 낡은 건물로 외벽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빌라 출입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층에 살고 계신 엄마는 작은 전셋집에서 아빠, 동생 수찬이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다가왔고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저희를 보자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습니다. 방에서는 동생 수찬이가 나왔고 추리닝 차림으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인 그는 2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고 지방 사립대를 졸업해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를 도우며 반찬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고 식탁에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소박하게 올려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엄마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는 늘 그랬듯 구수했습니다. 남편도 맛있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고 엄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고급 패딩을 걸치고 번쩍이는 시계를 찬 오만한 표정의 남자 빌라 주인 김태성이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주인 어른이라고 부르자 김태성은 손을 저으며 어른은 무슨 어른이냐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이라는 말에도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금방 갈 테니 앉아 있으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만기가 2달 남았다며 보증금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천이요? 떨리는 목소리에 김태성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얼만데 못 내면 나가면 되지. 줄 사람 많아. 그리고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고 다음 달 말까지 답을 달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막막했습니다. 저희 전세도 2달 뒤 만기인데 엄마 집까지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5천만 원이라고 다시 말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엄마는 걱정을 멈추지 못하셨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민수가 수찬이의 이력서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타이핑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랐고 전문가처럼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5천만 원 어떻게 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화면을 전환하던 모습, 수찬 이력서를 순식간에 손보던 속도, 김태성 앞에서 굳게 다물린 턱선과 차가운 눈빛.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개발팀 대리라고만 믿어왔던 남편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그제야 아주 작은 조각처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불안이 3개월 후 김태성이 무릎 꿇는 그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이순정 마트. 며칠이 지나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장모님께 과일을 드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다녀오겠다며 저에게는 집에서 쉬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주말마다 붐비는 대형마트였습니다.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계산대에서 들리는 안내음이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수는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장모님 박순정이 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62살의 장모님은 공장 일을 20년 가까이 하셨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그만두고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핑계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급은 150만 원 남짓. 늘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이었지요. 멀리서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대 앞에 서서 사과 상자를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려던 순간 큰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정 씨, 중년의 배가 불룩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점장 최만수였습니다. 그는 장모님 앞에 서더니 과일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사과들 사이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가 섞여 있었고 장모님은 급히 확인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미쳐? 일주일에 몇 번을 말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애휴. 한숨 섞인 말투에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진열대 뒤에 숨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턱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이런 모습을 보면 장모님이 더 아파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등을 돌려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20년을 버티며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 장모님. 허리가 굽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지금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한다니 민수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가 물었습니다. 과일 드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 제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본사 감사팀 같은 단어들이 보였고 민수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에서 멀어져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요일 저녁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상한 일이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자 지점장이 오늘 엄마한테 손님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잔 주고 면박 주던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라니까. 장모님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어제 본사 감사팀이 왔었대. 직장 내 괴롭힘 점검 나온 거라더라. 누가 제보를 했나 봐. 엄마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다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기대 뉴스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습니다. 여보, 엄마 마트에 본사 감사팀이 왔대요. 민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타닥타닥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일어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만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희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민수가 사과 하나를 집어들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200원에서 30% 할인된 840원이 적혀 있었는데 민수는 계산기도 없이 바로 숫자를 말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놀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요? 라고 물었고 민수는 습관이라며 웃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총 금액이 47,830원이 나왔을 때 민수는 같은 숫자를 조용히 따라 말했습니다. 저는 여보, 미리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그냥 대충 계산해 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는 20개가 넘는 물건이 들어 있었고 정확한 금액을 대충으로 맞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의 머릿속에는 민수가 새벽에 하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엑셀 시트, 법률 검색, 숨은 계산 능력. 무엇인가 얽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누구일까? 정말 평범한 개발팀 대리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일까? 거실에서는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챕터 3 철민 아파트. 며칠 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길, 잠시 신호에 걸렸을 때 문득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과 회사 중간쯤이라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쓰였습니다. 별일 아니더라도 얼굴만 잠깐 보고 가자 싶어. 차를 아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경비실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를 하고 서 있는 아빠 박철민. 그 앞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아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경비 아저씨.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경비 업무가 아니라서요. 뭐, 경비 주제에 말대꾸야? 남자는 비웃듯 웃더니 손에 든 택배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빠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꽉 막혔습니다. 나를 어깨에 태우고 놀이터를 뛰던 아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안아오던 아빠. 평생 든든해 보였던 그 아빠가 지금 남의 발길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장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내가 이 장면을 보는 걸 알게 되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을 떼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고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은 채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춰 있었더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빠에게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턱선이 굳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가는 것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장인어른은 강한 분이에요. 잘 버티실 거예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에 스친 그 단단한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저 서재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서재 앞을 지날 때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고 그 안에서 낯익은 동시에 낯선 화면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노트북에는 복잡한 내부 시스템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옆쪽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표에는 이름, 직급, 회사명, 주소 같은 정보들이 정리돼 있었고 민수는 특정 항목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기업 구매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에게 소리치던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쩐지 그 표정과 어울리는 직책 같았습니다. 잠시 뒤 민수는 화면을 넘겨 거래 내역과 내부 문서를 살펴보았고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는 새벽에 보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낮게 말했다. 있네. 무엇을 찾았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바로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팀 제보.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아빠 말이다. 나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아빠한테 막 소리치며 괴롭히던 주민이 있었는데 그 주민이 오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릎표? 응. 회사에서 무슨 조사 나온 것 같더라. 얼굴이 아주 파래가지고 계속 죄송하다고 빌더란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파트 주민이 아빠한테 사과했다는데요.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놀라움도 의아함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나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 장모님 마트에서 벌어진 일도 이번 아빠 사건도 결말은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는 갑자기 사과했다. 회사에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2억 전세 대출이면 월 이자 얼마나 나와요? 민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답했습니다. 4.5%면 75만 원 정도요. 대충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대체 누구일까? 평범한 개발팀 대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엑셀을 숨기듯 닫고 법률을 검색하고 대기업 내부망 같은 자료를 들여보고 감사팀으로 보이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며칠 뒤면 상대는 죄인처럼 사과했다. 민수의 세계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어둡고 선명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챕터 4 김태성 재등장.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평범한 듯 흘러가는 날들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수진아 주인이 또 왔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라고 묻자 엄마는 응 방금 나갔어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급히 엄마 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 뉴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레 묻자 엄마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이 왔어. 이번엔 더 심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김태성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와서는 전세 보증금 올리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이 없냐며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5층 다른 세대들은 다 올려줬는데 너희만 변명이냐며 이번 달 말까지 못 구하면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김태성은 듣지도 않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엄마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엄마가 민수야 너한테까지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미안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제가 해결할게요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엄마 댁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쯤 지나서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민수는 짧게 예, 괜찮으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해결될 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나 민수가 그날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너한테 돈을 준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더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필요 없을 수도 있다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현금?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문틈으로 안을 보게 되었는데 노트북 화면에 선명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고 그리고 아래에 적힌 주소 땡땡 빌라. 엄마가 살고 계신 그 빌라였습니다. 화면엔 최저가 100억, 채권자 땡땡은행, 소유자 김태성, 연체 6개월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고 민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확인한 뒤 메모장에 짧게 글을 적었습니다. 경매 입찰 준비 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 은행 연체, 경매, 연봉 4,500만 원인 민수가 이런 정보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빌라를 입찰한다는 말은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수가 본 화면과 엄마가 말한 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민수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 평소처럼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민수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눈빛은 더 깊어졌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민수가 서재에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곧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라고 묻자
민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었고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남편.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이 순간만큼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남편, 엄마와 아빠를 도운 남편, 경매 공고를 살펴보던 남편, 그리고 곧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한 남편.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말했듯이 곧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곧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곰곰이 되뇌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또 타닥타닥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챕터 5-1개월 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평범한 평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수찬 이름이 떠 있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붙었어. 뭐가? 라고 묻자 수찬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면접 본 곳. 3군데 다.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군데가? 라고 되묻자 수찬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최종 합격이래. 2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수찬이 갑자기 3곳 동시 합격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실제였고 기쁨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꿈 아니지? 축하해, 수찬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주말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수찬은 얼굴 전체로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감격한 듯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우리 아들 면접 최종 합격.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고 수찬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놀라지 않는 얼굴.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알고 있었던 건가?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서 있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인한테서 연락 왔어. 김태성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더라. 보증금 안 올려도 된대.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멈췄습니다. 네. 엄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그냥 보증금 그대로 하자고 했어. 근데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빌라 뺏긴 것 같아. 은행에서 경매 넘어갔다나 봐. 근데 수진아 이거 민수 때문인 것 같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민수가요? 그날 민수가 그러더라. 너한테 돈 준다고. 근데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혹시 민수가 우리 빌라 산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가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빌라 경매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민수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김태성이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그렇다던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인 끝에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보가... 그 순간 민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 씨, 곧 알게 될 거예요. 뭐요? 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마트 사건, 며칠 뒤 지점장이 찾아와 사과했다. 아빠 아파트 사건, 며칠 뒤 입주민이 찾아와 고개 숙였다. 수찬 취업, 2년 동안 연속 실패하다 갑작스럽게 면접 최종 합격. 빌라 문제, 김태성의 경매, 보증금 동결 통보, 그리고 민수의 이상한 점들, 새벽마다 켜져 있던 노트북, 엑셀에 빼곡한 숫자들, 제 발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화면을 바꾸던 동작, 이자 계산을 외우듯 말하던 모습, 확신에 찬 목소리, 회사 내부망 접속 흔적, 감사팀 제보 얘기, 경매 공고 화면, 그리고 나에게 돈이라는 말. 한 가지 결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민수가 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중소기업 개발팀 대리인 민수가 연봉 4,50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대형마트 본사에 압력을 넣고 대기업 감사팀에 정보를 보내고 100억짜리 빌라 경매까지 흔들 수 있을까? 돈은? 인맥은? 방법은? 저는 서재로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기 직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걸까? 알게 되면 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거실에서 또 타닥타닥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지금처럼 민수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민수가 믿음직스러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분명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챕터 6- 오늘 반전.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짚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무실 아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짧은 문장, 이름은 없었지만 묘하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성. 마침 오늘은 외근 일정이 있어 회사 밖에서 시간을 낼 수 있었지만 그가 왜 나를 부르는지 이유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경계심이 먼저 들었지만 답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내라고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카페로 향했을 때 이미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말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건방지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이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꼭 전달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남편에게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제 남편에게요? 왜요?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다시 한번 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당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계좌 흐름도 거래도 심지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더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요? 그는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남편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냥 개발팀 대리예요.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낸 문서가, 제보가 그리고 정확한 날짜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빠르게 어지러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부른 거죠? 그는 갑작스럽게 두 손을 모은 채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남편분께 전해주세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 정도에서 멈춰달라고 제발.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건들거리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려던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흔들린 건 김태성의 표정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 하나를 열어도 눈앞에서 글자가 흐릿하게 흔들렸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민수 얼굴과 김태성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김태성이 줬어요. 민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감당 못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조사받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질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수는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말했죠? 곧 알게 될 거라고. 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곧 알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묻는 것은 무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떤 복잡한 일의 한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 세부를 알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 서류와 USB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수차례 스쳤지만 결국 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무언가 섣불리 열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건드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재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규칙적이고 빠르게 이어지는 키보드 소리. 밖은 이미 어두웠고 거실 조명 아래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타이핑하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가족 때문인 거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때문이에요. 그러면 위험한 일이에요?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고 확고한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말했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내일 오후에 장모님 댁에 같이 가요. 왜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때 모든 걸 보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김태성의 표정, 민수의 침착함, USB, 서류,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까지 모두 떠올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거실에서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내일 정말 무언가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수가 있다. 나는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챕터 7 오늘 깨달음. 며칠 후 엄마 집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알고 있죠. 제가 고아라는 거 결혼 전에 말했었죠. 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더 깊은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제가 IT 회사에 다니는지, 왜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다시 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라고 불렸어요. 국내 최고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NASA에서 스카웃됐죠. 나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사? 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천재라는 타이틀, 높은 연봉, 주변의 관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냥 계산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능력만 필요로 했고 저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묻더라고요. 가족에게 연락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천재로 살면서 돈은 벌었지만 정작 가족 하나 없구나.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구나.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귀국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 50억.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래서 중소 IT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진 씨를 만났죠. 내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50억?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잘 됐고요. 그래서 2천억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수찬 씨 제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마트에서?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점장이 장모님 괴롭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본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증거를 모았고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서재에서 본 화면, 엑셀 파일, 그게 전부.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가 울면서 말해줬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다니는 회사 조사했고 그 사람이 저지른 횡령 자료를 찾아 감사팀에 넘겼어요. 아빠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수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그럼 나는? 민수는 따뜻한 눈으로 수찬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기들이 거기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수찬 씨 얘기했어요. 실력 충분하다고요.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니까. 수찬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그 말밖에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떠오른 듯 말했다. 민수야, 그날
나한테 수진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께 직접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수진이에게 드리면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딸이니까요. 그게 더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빌라를 사버렸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졌네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돈도 빌라도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네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마다 서재에서 작업하던 건 자산 정리하고 빌라 매입 계획 세우고 장모님 도울 방법 찾고 김태성 경매 일정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네. 그래서 수진이에게 말했잖아요. 계속 될 거라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잡은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의 마음과 지난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새벽마다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묵묵하게 하루를 버텼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계속 닦아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말도 안 했니? 민수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말하면 부담이 될까 봐요. 제가 가진 돈이 우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게 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아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내가 그저 조용한 청년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 여기까지 한 거였구나. 민수는 아빠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어렵게 살아오셨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늘 애쓰셨잖아요.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떨며 식탁에 놓인 물컵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우리 아들이다.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눈가에도 조용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그가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께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찬은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형, 나는 그냥 형이 내 인생을 바꾼 게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는 미소를 보이며 수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찬 씨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대신 기회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결국 합격한 건 수찬 씨 자신입니다. 수찬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정말. 그 순간 거실 공기는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오해와 불신, 숨겨진 상처들이 민수의 고백 하나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김태성 씨 문제도 당신이? 민수는 짧게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번 가족 식사 때 찾아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래서 김태성 씨의 재정 상태, 경매 일정, 채무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막아야 했으니까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잖아요. 지키고 싶었어요. 누구도 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고요. 아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킨 거구나.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침묵 끝에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조용히 작은 흰색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이거 너한테 주고 싶다. 민수는 당황한 듯 양손을 내저었습니다. 장모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건 돈이 물건이 아니다.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엄마는 봉투를 민수의 두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마음만은 너에게 주고 싶다. 민수는 말없이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 처음 보는 떨림이 스쳤습니다. 강한 사람의 마음이 잠시 흔들릴 때 보이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민수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고맙죠. 수진 씨 덕분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고생 많았다, 얘들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아빠는 허리를 조금 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민수가 오래도록 잃고 싶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의 손이 꼭 맞닿는 순간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아직도 믿기 어렵죠?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믿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질게요.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나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향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고 조용하게 지켜왔다는 것을. 따뜻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 챕터 8 6개월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4월 벚꽃이 가득 핀 거리에서 나는 민수와 함께 엄마가 사시던 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았던 외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단장돼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졌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교체된 계단과 따뜻한 색감의 원목 손잡이가 인상적이었고 오래된 건물에는 거의 없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세입자들, 특히 노인 세대들의 만족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오르자 문이 열렸고 엄마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전의 걱정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밝은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가 완전히 바뀐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2개였던 방이 3개로 늘어났고 옆집이 비어 합쳤다고 했습니다. 부엌은 최신 가전으로 채워졌고 화장실은 2개로 늘었으며 난방과 단열이 모두 새로 시공된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빠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몇 달 전 경비 일을 마무리하고 쉬고 계셨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산책하며 후임자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져 허리도 많이 펴졌습니다. 그때 방에서 수찬이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형?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이제는 신입생활에도 적응해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눈가를 붉히며 우리 아들하고 자랑하신다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한가득 차려졌고 나는 엄마 곁에서 도우며 민수는 거실에서 아빠 수찬과 도란도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차려지자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내 배는 이제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한 얼굴로 많이 먹어 우리 수진이 뱃속 아기도 먹어야지 하며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민수도 계속 내 그릇에 음식을 놓아주었고 나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도중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수찬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왜요? 이제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자하겠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그게 맞지. 그동안 회사를 다닌 게 신기할 정도였어. 민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손길이 내 배 위에 닿았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 전체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수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저 이번에 승진 대상자래요. 민수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확신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정말 잘했네요. 형 덕분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수찬 씨 실력이에요. 엄마와 아빠도 흐뭇해하시며 한마디씩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민수도 잘하고.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잘 크고 있고요. 그때의 웃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와 나는 빌라 앞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네, 행복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고 민수는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지나가는 봄바람에 벚꽃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고아로 자랐지만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 내 남편, 우리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사랑해요. 민수는 나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참이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은 끝없이 떨어지고 봄밤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빌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3층의 창문에서는 엄마와 아빠 수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뭐가요?
가족이 행복한 모습, 평범한 저녁, 따뜻한 집,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루었네요. 네. 수진 씨 덕분에.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 없는 삶,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살. 그날 밤 나는 확신했습니다. 행복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스며오는 것이라는 걸. 오늘 한민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천재적인 능력 뒤에 숨겨진 가족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숱한 오해와 고난을 넘어 마침내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을 쟁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조용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수 씨의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불안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듯이 당신의 오늘 하루도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모퉁이 글방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